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저번에는 백핸드 작업을 했고요. 오늘은 프론트핸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트를 사용해서 리액트 템플릿을 만들 거고요. 거기에 간단히 저희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U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있으셨던 자료실에 있는 데이터, 백엔드 데이터를 한번 받아서 저희가 서버에 좀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에 하셨던 완료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실행만 시켜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클립스에서 저희 프로젝트, 백엔드 프로젝트, 자, 오른쪽 버튼, 런 에즈, 스프링 부트 앱으로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저번에 저희가 DB를 H2DB를 해놨으니까 H2DB도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이 되었고요. 지금은 지금 껐다 켰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요. 자, 포스트맨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맨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헤더,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라고 한번 보내볼까요? 자, 샌드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요청 처리돼서 갤럭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AI 답변은 갤럭시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치에 대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냈던 갤럭시와 두 번째 보냈던 워치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DB에서 조회가 됐으니까 저희가 H2 DB 들어가셔서 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갤럭시, 그 다음에 2번 내용, 3번, 그 다음에 워치, 4번 답변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화면을 구성해서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자, 내 컴퓨터 들어가셔서 저희의 이클립스 폴더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 스프링 AI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새 폴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더바 UI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졌으면 저희가 VS 코드 들어가셔서 자, 파일, 그 다음에 폴더 선택해 줘야 되겠죠. 오픈 폴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어 놓았던 폴더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I 선택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폴더가 만들어진 곳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저희가 바이트로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도록 하죠. 자, 터미널 하나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터미널에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pm, 그 다음에 create, 자,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latest,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이름은 스프링 AI, 그 다음에 하이픈, 챗봇, 그 다음에 하이픈, 네, 그 다음에 UI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두 개, 하이픈 쓰시고, 그 다음에 저희 템플릿은 자, 리액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리액트 할 거니까 리액트, 셀렉트 프레임워크, 리액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로 할 거니까 자바스크립트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졌고요. 안쪽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필요한 부트스트림이랑 그런 것들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 탭 누르시면 저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프링 AI 챗봇 UI 들어갈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인스톨을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마이트로 만들게 되면 첫 번에 노드 모듈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npm 인스톨을 해줘야 되겠죠. 자, 클리어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다가 npm i로 하나 먼저 인스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부트스트랩 할 거니까 npm, 그 다음에 i 해주시고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을 좀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UI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설치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자, 리액트 돔은 저희가 사용해보죠.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npm i 그 다음에 리액트 하이픈 돔 라우터 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리액트 라우터 돔까지 저희가 설치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그 다음에 div run div죠. 죄송합니다. run div. 자, 그럼 바이트가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소 뭐 컬링 누르셔도 되고요. 복사하신 후에 저희 프로젝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이트 이렇게 하나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는 지금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패키지 JSON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자, 지금 저희가 여기 부트스트랩 5.3.7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 라우터 7 버전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main.js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in.js에다가 부트스트랩을 걸면 모두 다 동작이 되니까요. 자, 임포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커테이션에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디스트,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css 슬러시, 부트스트랩 하신 다음에 점, 그 다음에 min 점, 그 다음에 css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폴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드 모듈에 있는 순서기 때문에 그냥 리액트에 여기에 부트스트랩에 디스트에 그 다음에 CSS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트스트랩 min CSS 요거 연결해 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주소랑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이 됐으면 모든 곳에서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됐을 거고요. 전체 CSS를 저희가 손댈 거니까 여기다가 인덱스 CSS 들어가셔서 모두 지우도록 하죠. 자, 모두 지우시고 그 다음에 바디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진 제로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아이템스 해주시고요. 센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는 게 그래도 좀 예뻐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min width 하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320 픽셀로 좀 잡고요. 그 다음에 맥스 위드 하나, min height 하나 잡도록 하죠. height 하나 잡아주시고 100HV, vehicle H로 잡아도록 하죠. 자, CSS 작업이 완료됐으면 app.j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js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부트스트랩이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UI만 대충 만들면 되니까 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싹 다 지울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div로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컨테이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고 그 다음에 마진 제로 잡고 그 다음에 패딩도 제로로 잡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div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카드, 그 다음에 섀도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굳이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요. 첨부해드린 수업 자료에서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iv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 헤더. 자, 그 다음에 bg. 그 다음에 primary 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화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좀 큰 글자로 H5로 여기다가 챗봇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있으면 좋겠지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다가 여기에서는 주석을 하나 하고요. 적어드릴게요. 챗봇. 자, 처리 내용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줄 맞춰서 div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 잡아주시고 카드 바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챗 히스토리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하나 잡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역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처리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셔서 div 하나 더 만들도록 하죠. 밑에다가 자, 여기에 주석 하나 또 해주시고요. 자, 메시지 작성 및 그다음에 전송을 위한 영역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하나 잡아주시고 자, div 하나 클래스 네임 잡아주시고 이번엔 푸터로 잡으면 되겠죠? 카드 푸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로 잡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으로 값을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로 할까요? 텍스트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폼 컨트롤러 하면 예쁘겠죠? 자, 홈 컨트롤러 해주시고 그 다음에 m이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 하나 잡도록 하죠. 플레이스 홀더 질문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인풋은 empty element로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버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버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btn 그 다음에 btn 석세스라고 잡을까요?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문의하기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저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소스는 저희가 자료에 링크를 통해서 다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래저래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위에 올라가셔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을 그래도 좀 쓸 수 있게 여러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를 좀 하나 선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메시지죠. 메시지는 필요하니까. 자, 메시지, 그 다음에 send 메시지 해주시면 되겠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use state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값은 저희가 어레이로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new message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send message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use state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니까 그냥 이렇게 잡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 눌러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또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 없는 기능이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으니까 자, 화면 스크롤 를 위한 UGREF를 하나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const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hat, 그 다음에 container ref라고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UGREF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처기 값은 그냥 널로 잡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const 저희가 로그인을 안 만들 거니까 user id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사용했던 테스트 때 사용했던 전이라고 하는 걸 하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필요한 것들을 쭉쭉쭉 작성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응답 전 메시지를 좀 작업해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const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딩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로딩 하나 해주시고 점 해주시고 그 다음에 set is loading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use state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은 false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저희가 이벤트나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잡아줘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도 주석 처리 하나 해드리죠. 응답 전 상태 표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부터 잡도록 하죠. 유즈 이펙트를 하나 잡아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스크롤을 또 잡아줘야 되니까 자, 유즈 이펙트로 하나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면 되고 안에다가 뭐
arrow 펑션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챗 컨테이너죠. 챗 컨테이너 ref 여기서 하신 다음에 점, 그 다음에 current 이렇게 잡아주시면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urrent 점 current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롤 잡을 거니까 스크롤 탑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스크롤 탑에다가 그 다음에 헤이트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커런트에 똑같이 복사합시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롤 그 다음에 헤이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스크롤은 계속해서 변경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로딩하고 이제 좀 잡아주고 이것저것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온클릭부터 먼저 잡아줘야 되니까 저희가 챗본 내용을 잡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또 찍어줘야 되니까 아까쯤에 있었던 ref도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겠죠. 유즈 에펙트에다가 이것도 잡아요. 변경되는 값도 찍어줘야 되니까 컴마에다가 위에 메시지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메시지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뉴가 빠졌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시지스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제 값들을 초기화해서 갖고 처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 걸어줘야 되니까 컨스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번에는 핸들 서브밋이라고 만들까요? 대부분 핸들로 만들죠. 핸들, 샌드, 그 다음에 메시지.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싱크로 만드셔야 되겠죠. 데이터가 넘어올 때까지. 물론 나중에 플럭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만약에 자, 만약에 저희가 아까쯤에 있었던 new message가 있었죠. 그래서 new message요. 자, new message를 일단은 트림을 해야 되겠죠. 화면에서 넘어오는 값들은 모두 트림한다. 그것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맨 const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user message 이거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user id랑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메시지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new message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값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new message를 또 받으면 바로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set new message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값을 지워주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로딩 있었잖아요. 로딩을 저희가 true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로딩 이미지가 하나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async 만들었으니까 wait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 보내면 되겠죠. try. 그 다음에 catch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onst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고 response라고 만들어주도록 하죠. await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패치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로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패치는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든 것처럼 원커테이션 http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ocalhost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080이었고 챗이었죠? 챗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값 보내야 되니까 포스트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값을 보낼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는 저희가 메소드는 포스트죠. 그래서 원커테이션 하시고 포스트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헤더는 아까쯤에 포스트맨하고 똑같이 헤더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컨텐트 타입으로 작업해 줘야 되니까 원커테이션 하시고 컨텐트 타입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콜론 해주시고 원커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제이슨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이제 바디 내용 보내주시면 되겠죠. 바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디는 제이슨 형태로 보내면 되니까 json.stringify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만들어 놓은 유저 메시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가 완료됐다면 OK로 떨어지겠죠. if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await로 처리했으니까 response.ok
200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저희가 데이터 처리해 줄 되겠죠. const 그 다음에 데이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wait로 똑같이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response JSON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response.json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API에 전달된 객체를 값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sendMessage였었죠. sendMessages에다가 데이터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데이터 점 하신 다음에 messages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닌 경우도 있겠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sendMessage에서 저희가 이전 대화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preview라고 할까요? 해주시고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점점점 해주시고 프리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마 해주시고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커테이션 해주시고 응답 하나 적어줍시다. 챗봇 응답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샌더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컴마 찍고 샌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bot이라고 하나 찍어줄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else까지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캐치문에 들어가셔서 에러가 뜰 때 에러 메시지 하나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것만 만들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set messages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프리브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똑같이 그냥 작업합시다. 저희가 뭐 특별히 만들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finally 로딩 꺼줘야 되니까 finally 블럭 하나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is 로딩을 다시 false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로딩 종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미지나 그런 것들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저희가 화면 쪽에 내려가셔서 지금 작업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적용시켜 줘야 되니까 그거를 보도록 하죠. 자, 챗봇 처리 영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쯤에 저희가 REF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REF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EF는 저희가 여기에 챗 컨테이너 REF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REF 하나 잡아줘야 되겠네요. 내려오셔서 클래스 앞에다가 잡도록 하죠. 여기다 REF 하나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연결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의심스러우니까 강제로 스타일도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스타일도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헤이트 하나 잡아주시고 뭐 대충 500픽셀. 여러분들은 이쁘게 안 잡으셔도 됩니다. 컴포테이션이죠. 컴포테이션 500픽셀 오버플로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토로 잡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메시지 내용들을 찍어줘야 되니까 저희가 값을 찍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블레스 영역 하나 잡아주시고 메시지스 해주시면 되고 맵으로 출력해주면 되죠. 맵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로 작업하면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 함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블레스가 아니라 가로죠.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값은 두 개로 받도록 하죠. 메시지랑 인덱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메시지랑 인덱스를 따로따로 받을 거고요. 이 안에 이제 div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div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키를 반드시 잡아줘야 되니까 키는 인덱스로 잡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도 하나 잡을까요? 클래스 네임도 하나 잡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잡고 그 다음에 백틱으로 그 다음에 alert이라고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msg.send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원커테이션 그 다음에 유저라고 한다면 이거 해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모양이 조금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거 잡아주는 겁니다.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유저라고 한다면 자, 물음표 사망연산자로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lert 자,
자, 얼러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로 잡읍시다. 프라이머리로 잡아주셔서 텍스트는 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이 잡는데 스타트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프라이머리 말고 세컨더리로 잡읍시다. secondary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타트로 잡읍시다. 자, 이렇게 하셔서 됐고, 그 다음에 메시지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잡아주시고, div 안에다가 msg 점 하신 다음에 텍스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챗봇 내용 영역에다 철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 만들어 주시면 하면 끝나겠네요.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샌드는 아까쯤에 버튼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온클릭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버튼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다가 온클릭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핸들 샌드 메시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도 하나 저희가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아까쯤에 로딩 하는 거 저희가 잡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로딩만 좀 잡아주시면 저희가 끝날 것 같아요. 자, 로딩은 여기다 잡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블레스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아까쯤에 is 그 다음에 로딩이라고 잡아주는 거고요. 얘가 end 요거이면서 자, 그 다음에 가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잡아야 되는데 스타일은 그냥 이거 잡기 전에 div를 일단 잡아야 되니까 일단 div 잡아야 되니까 자, div 하나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div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미지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이미지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는 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응답을 기다리는 중 이거 하나 써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예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은 바로 쓸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응답을 기다리는 중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미지를 찾아서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CSS는 좀 이따 잡도록 하고요. 자, 이미지는 저희가 로딩 중 이미지를 하나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미지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에다가 src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lt는 로딩 중이라고 그냥 글자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는 그냥 스타일로 잡도록 하죠. 내려가셔서 스타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주시고 위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원커테이션으로 120 픽셀 됐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헤이트도 120 픽셀로 해주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CSS는 대충 뭐 플러스로 센터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픽스드로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것도 이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게 꽤 많이 쓰거든요. 자,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지션 먼저 잡을까요? 픽스드로 잡아야 되겠죠? 자, 픽스드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탑은 제로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프트도 제로로 하죠. 됐고 그 다음에 뭐 위드는 뭐 크게 맞춰서 작업하면 되니까 위드는 100 VW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헤이트 잡죠?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VH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플럭스로 잡도록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럭스 다이렉션도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뭐가 많네요. 플럭스 다이렉션은 자, 플럼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온라인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죠. 온라인 아이템 센터.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스티스도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죠? 저스티스 컨텐트 잡아주시면 되고요. 얘도 센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펙터 맨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인덱스도 하나 잡아주도록 하죠. 가장 큰 값 잡아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값들은 다 만든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실행시켰던 화면 UI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사이즈가 조금 컸네요. 자, 그러면 응답하고 자, 요청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는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아까침에 갤럭시북, 갤럭시 AI북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문의하기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제가 코드를 하나 빼먹었네요. 그죠? 여기다가 입력해주는, 저희 컨스트에 입력해주는 아이가 빠졌어요. 자, 인풋에서 빠졌죠? 여기서 밸류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밸류 값을 안 넣었네요. 자, 여기다 엔터 치시고 밸류 써주시면 되고요. 밸류는 뉴 메시지죠? 자, 뉴 메시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 입력해줘야 되니까 원체인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로 작성해주시고 그 다음에 set new message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4개점 그 다음에 밸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밸류 값이 처리가 되겠죠. 자, 이건 안 써줬네요. 자, 그 다음에 CORS도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로그 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다음 질문은 갤럭시북이라고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샌드 보내시면 tip보 응답에 실패했고요. 자, 로그 한번 보시면요. CORS가 걸렸죠. 제 상대로 CORS가 걸렸고요. 그럼 CORS 작업을 서버에서만 완료해주면 저희는 오늘 프로젝트는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줄까요? 자, 서버 쪽에 가셔서 자, 컨솔 내려주시고 자, 컴피그로 만들까요? 저희가 패키지는 컴피그로 만들도록 하죠.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 잡아주시고요. 패키지는 com.min.edu.config 물론 컨트롤에 그냥 잡으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웹 컴피그라고 잡도록 하죠. 웹 컴피그로 잡고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하나 잡으면 되겠죠. add 하신 다음에 웹 그 다음에 MVC 컴피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빈이 돼야 되니까 컨피그레이션 잡아주면 되겠죠. 자, 컨피그레이션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하나 해줘야 되겠죠. 자, 오버라이드는 저희가 CORS니까 add CORS 매핑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점 하신 다음 add 매핑 해주시면 되고 모든 거 할 거니까 슬러시 별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allow 그 다음에 오리진스부터 잡아야 되겠죠. 오리진스부터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http 지금 바이트로 하고 있으니까 슬러시 로컬호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5173이죠. 바이트니까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allow 메소드 잡아줘야 되겠죠. allow 메소드는 지금 저희는 하나지만 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care 그 다음에 post 그 다음에 put 그 다음에 delete 여러분들이 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delete 그 다음에 options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헤더 잡아야 되겠죠. 헤더스 잡아주시고 모든 쿠키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llow 헤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리덴티얼도 잡아줘야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거 잡을 수 있으니까 크리덴티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true로 잡아주시면 완료되겠네요. 자, 해주시고 세미콜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로딩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로딩이 완료되면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다시 들어가셔서 저희 로그인 블루로 깨끗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갤럭시북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의하기. 그러면 응답 기다리는 중 예쁘게 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워치도 한번 해볼까요? 워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기. 자, 그러면 갤럭시북 들어왔고 워치도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사용자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챗GPT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타자 치는 것처럼 하려면 플럭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는 다음에 한번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프로젝트는 저희가 좀 더 재밌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저희가 조금 더 레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요구사항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챗봇은 기본 정보만 알고 있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걸 할 거고요. PDF, 저희가 도큐먼트를 사용해서 PDF 정보를 입력해서 저희가 응대할 수 있는, 그래서 레그 기반의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